인천의 한 고등학교. 이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지난해 10월에만 7차례나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라왔습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됐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허위 협박글을 올린 건 이 학교 학생 조모 군과 일당. 조 군은 지난해 9월과 10월 인천과 경기 광주, 충남 아산의 중고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13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당의 범행은 치밀했습니다. 협박 글을 쓰는 작가, 글을 올리는 게시자, 경찰에 일부러 신고하는 신고 선수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다. 소방차에 특공대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웃기다며 공권력도 비웃었습니다. 장난의 폐해는 컸습니다.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9명 등 총 633명이 수색에 동원됐고 폭발물 수색에 들인 시간만 63시간 51분에 달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조군 등에게 7,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헛걸음한 인원의 호봉을 기준으로 시간당 112 출동 수당, 시간의 수당 등 인건비를 따졌고 특수장비 소모 비용과 출동 차량 기름값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래 경찰이 청구한 가장 큰 액수입니다. 서울경찰청도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 1,800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청은 지난해 10월 잠실야구장 허위 테러 예고, 11월 노원구 고교 폭파 허위 협박, 12월 동덕여대 허위 테러 예고 사건도 손해액을 산정하고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무관용 민사소송 방침은 10대들의 무분별한 범행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 10세부터 14세 미만 촉법 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뒤에도 매년 지연 손해금이 불어나고 부모의 자산도 압류할 수 있어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33살 남성 조선이 서울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닷새 만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곧바로 신림역 주변에 경찰이 출동해 순찰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작성자는 29살 남성 최모 씨. 검거되기까지 12일 동안 최 씨를 쫓고 신림역 주변을 수색하는 데 투입된 경찰관만 700명이 넘었습니다. 최 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살인예고 글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정부의 민사소송도 제기됐고 오늘 법원은 최 씨가 정부를 상대로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소송에서 청구한 비용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최 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들어간 근무수당과 경찰차 운행비용 등을 고스란히 다시 최 씨한테 물렸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의 게시물 게재 행위로 정부가 다수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신림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최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살인 예고 글에 이어 최근엔 공연장과 백화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상황. 협박글 게시자에게 금전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오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성 글을 줄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서입니다.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어제 이 병원에 있는 경기 수원의 한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SNS 글이 올라와 환자 등 400여 명이 대피한 겁니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20대 배달기사의 자작극이었습니다. 건물 1층 음식점 쪽에서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자기가 글을 올리고 신고한 겁니다. 최근 폭발물 협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달만 하더라도 5일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6일 신세계, 10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 11일 광주백화점, 13일 용인 에버랜드 리조트, 15일 서울도심 대중교통과 옛 안동역까지 대상도 전국적입니다. 대부분 다 잡히는데도 협박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좀 장난이 되게 심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법원은 사제폭탄을 만들고 살해 협박을 한 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나온 첫 관련 판결입니다. 공중협박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까지 공중협박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45명을 모두 살펴봤더니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단 4명이었습니다. 약식 처분 5명, 불기소 6명에 3명은 기소유예였고 나머지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적 책임도 적극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사에 대한 청구도 이루어져야 되고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은 재산에 대한 민사 집행도 함께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공표가 되어야.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최근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3년간 허위 협박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이유로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신림역 칼부림 예고 등 3건뿐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